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편에 나와 있는 개념학습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글은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시가 나왔는데요. 자, 이분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갑시다. 최근 EBS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꽃덤불이라고 하는 신석정의 시가 실린 적이 있었고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도 들길에 서서라고 하는 이분의 시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도 이용학의 시가 나왔죠. 일제강점기의 시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쓰여진 시입니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시니까 이런 시들도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개념학습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적용학습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연계교재에 실려 있는 것이고 수능 출제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이분은 주로 목가적 내용의 시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자, 목가적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평화스러운 시골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도 물론 쓰지 않은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를 대별해 본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시가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작년 EBS에 실려 있었던 꽃덤불. 요거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을 갈구했던 그런 모습하고 독립된 이후에도 자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어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쓰고 있는 시였죠. 자, 반면에 아주 목가적인 시, 자연에 대한 어떤 지향,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을 썼던 것이 한 2, 3년 전에 EBS에 나왔던 들길에 서서란다. 미안합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자, 왜 선생님이 굳이 지금 들길에 서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들을 이야기하냐면 들길에 서서는 요 가운데 정도에 들어있어요. 요 중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물론 이야기하고 있고 목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당대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지적인 모습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시의 중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구다. 일단 이렇게 가이드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게 내신 시험이 됐던 아니면 수능 시험이 됐던 간에 이 시와 연관되는 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언급했던 들길에 서서라든가 꽃덤불이 함께 언급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로 가볼게요. 굉장히 짧은 시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러면 좀 대응 구조가 생기네요. 일단 푸른 산이 있고요. 이거랑은 아마 나의 모습을 대응시켰겠죠. 그리고 푸른 산이 항상 흰 구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시에서는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하자하고 동일시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얘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나도 살아가겠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향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 푸른 산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머리 위에 항상 흰 구름을 지니고 살아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꿈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푸른 산이 언제고 머리 위에 항상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도 항상 푸른 하늘이 있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나도 항상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색채 이미지를 많이 쓰고 있죠. 흰색이라든가 혹은 푸른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를 쓰고 있고 이 시에서 흰색과 푸른색은 하자가 지향하는 어떤 모습을 대표하는 것들이고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명한 감각적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1년은 간단하게 해결됐죠. 푸른 산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항상 머리 위에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한 년 띄우고 그 다음 년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자, 하늘을 아까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산삼은 여러분 아시는 그 산삼이 아니고요. 산림, 쉽게 말하면 숲이라는 뜻입니다. 저 숲들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평가죠. 1년에서 얘기했던 머리 위에 항상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다음 년에서 평가해주고 있어요. 숭고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자, 숭고하다고 하는 게 뭔가 비유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직서적 평가 혹은 직설적 평가, 직서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물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물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매우 숭고한 일이다.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서리법을 쓰고 있어요. 서리법을 쓰는 목적은 뭐 때문에? 강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죠. 숭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으로 가보죠.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있고, 자, 자신의 다리를 산맥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푸른 산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푸른 산, 두 다리가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는다고 했어. 젊은 산맥 의미가 어떤 걸까요? 뭔가 용기 있는 모습 혹은 패기 있는 모습. 자, 푸른 산, 두 다리는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고 있어. 자, 비록 다리가 약하지만 꿋꿋이 지구를 밟고 서 있어. 뭔가 의지적인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두행을 얘기하고 다시 그 다음에서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똑같죠?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직서적 평가를 하고 있고 서리법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연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연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 통사 구조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운율 형상 방법 중에 하나가 통사 구조의 반복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냐, 뭐뭐 하는 것이냐. 종결어미죠. 의문형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뼈에 저리도록 슬픈 생활, 다시 말하면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 부정적인 상황을 뼈에 저린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부정적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점은 들길에 서서, 자, 점은 들길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반영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의 상황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진 않겠죠. 자, 어쨌든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내재적으로 봅시다. 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푸른 별을 바라보자라고 청유형 어미를 씁니다. 푸른 별 당연히 이상과 꿈 같은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상과 꿈을 버리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우리한테 촉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 또 하나 이미지의 대비가 있는데요. 점은 들길은 어둠의 이미지일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푸른 별은 미약하긴 합니다만 하늘에 떠 있는 빛이니까 이거는 밝음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밝을 명자를 쓰고요. 어두움 안자를 써서 명암의 대비를 쓰고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이 글 전체의 중심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 항상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가다. 거룩한 나의 일가다. 또 마찬가지로 직서적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푸른 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항상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산의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의 주제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단은 부정적 현실, 부정적 상황, 부정적 현실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의 의지, 이렇게 설명하든가 아니면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정도 하시면 일단 글의 주제는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 텐데요. 개념학습이라서 문제가 사실은 풀만한 문제가 별로 없긴 한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요. 자, 선지를 항상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내신 시험 때문에 듣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수능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수능 준비를 전제로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지에서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만큼 뼈아픈 게 없겠죠. 항상 처음 공부할 때부터 끊어서 보시고 하나하나 검토하는 습관들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1번부터 볼게요. 푸른과 같은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서 일단 끌어보세요. 뒤에 보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판단해 보자고요. 자, 푸른색 혹은 흰색 이런 색채 이미지를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 이 글 속에 우리가 눈에 띄는 색채의 이미지가 흰색과 푸른색이 있는데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꿈과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과 같은 비유를 통해, 비유 맞나요? 직유법 썼으니까 비유 맞죠? 비유를 통해서 자연물과 산과 인간, 화자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어. 원래 비유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 2번도 당연히 맞는 말일 거고, 내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산이 항상 머리 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처럼 나도 이렇게 하겠다.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3번은 일이냐에서 바라보자로 어조의 변화를 통해, 자, 일단 여러분들이 꼭 판단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편하게 보는 방법은 어미의 변화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번 선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일이냐라고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죠. 바라보자라고 청유형 어미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투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조가 바뀐 게 맞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만 문제를 풀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조가 바뀐 건가? 어미를 봐서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뭘 가지고 보시냐면 두 번째는 하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가 쭉 진행되면서 하자의 정서나 태도가 변화한다면 어조가 바뀔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에서는 첫 번째 어미의 변화만 가지고도 어조의 변화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어미를 봐서는 잘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정서나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어조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 이 3번 선지에서는 어조의 변화를 했다는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를 보세요.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 그런가요? 이 사람이 지금 지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삶 자체가 나온 게 없고요. 당연히 반성하는 게 없죠. 오히려 이 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4번은 하늘을 향하거나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시 내용이고요. 현실 대응 방식. 자,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혹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시 속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자가 지향하는 현실 대응 방식의 모습을 대신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자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 해볼게요. 거룩한 나의 일과 건이 땡땡땡과 같이 말을 생략하는 끝맺음이까지는 당연히 맞는 거고, 여운을 조절하고 있다. 당연하죠. 생략법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운을 주는 거야.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뒤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가 하나씩 더 있는데요. 이거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